전하, 오늘 밤을 넘기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즉위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25번째 임금 정조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칼날이 조용히 왕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다고, 백성을 아꼈던 성군이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습니다. 사실 정조는 왕이 된 순간부터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역적의 피를 이은 왕은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고 그 죽음은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다는 건 사도세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축하 인파가 넘쳤지만 정조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적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조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전 안에는 양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고 음식은 한 번 더 검사를 거쳤습니다. 물 한 잔조차 함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정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포는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세손 시절 그의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 먹던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밤중에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모두 별다른 이상 없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숨겼으며 사람 앞에서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겁니다. 즉위 첫날 밤 정조는 홀로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들의 말년 기록. 비극으로 끝난 왕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왕이 된다는 건 칼날 위에 올라서는 일이다. 정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정조는 사람을 믿지 않되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제거하기보다는 자기 사람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이 훗날 규장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때의 정조에게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적을 만들게 됩니다. 정조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조는 끝내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오늘을 넘겼다. 하지만 내일은 모른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한 남자. 정조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피를 잊으셨습니까?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뒤 그를 따라다니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그 한마디는 그를 왕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바르게 행동해도 아버지의 죽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조선 왕조에서조차 감히 입에 올리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왕자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사건. 조선 정치가 스스로를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세손 이산. 정조는 아버지가 죽던 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정조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덮였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영조는 손자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히 키웠고 세손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감시였습니다. 정조는 늘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 눈빛까지도 기록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정이 흔들리면 사도세자의 그림자가 더 씌워졌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그 아버지를 닮을 것이다. 그 말이 궁궐 안에서는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감정을 버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울고 싶을 때 웃었고
분노를 느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먼저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사람들로부터 차갑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뜻을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조는 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이면 그 움직임 자체가 공격의 명분이 된다는 걸요. 그래서 정조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기존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노론도 소론도 아닌 젊고 이름 없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충성만을 보았습니다. 이 선택은 조선 정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그런 자들은 전하를 지켜주지 못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권력은 결코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정조에게 아버지는 두 얼굴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는 그를 끝없이 위협하는 족쇄였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복수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일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나라를 바로 세움으로써 사도세자의 이름도 함께 바꾸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정조를 더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군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왕은 단순히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조는 다시 표적이 됩니다. 궁궐 안의 시선이 달라졌고 보고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느꼈습니다. 다시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정조는 홀로 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끝내 여기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정조는 더 깊은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사람을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니옵니까? 그 말은 염려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정조가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미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늘 그래왔습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건 곧 칼을 갈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음 선택이 이 나라의 질서를 건드리게 되리라는 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그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신하들이 가득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조 개인이 아니라 정조의 자리를 보고 절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그 충성도 함께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정조는 기존 정치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학문을 좋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젊은 학자들을 아끼는 성군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정조에게 규장각은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다시 말해 정조만의 정치 실험실이었습니다. 정조는 기존의 인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줄이 정해진 사람들, 파벌에 깊이 묶인 사람들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선비들, 아직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출신도 가문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질문 하나만 던졌습니다. 그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조는 대답의 방향보다 대답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이 방식은 조선 정치에서 거의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보다 함께 늙어갈 사람을 고른 겁니다.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젊은 왕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곧 기존 권력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그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를 배신하지도 않았다. 규장각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직급보다 토론이 먼저였고 나이보다 논리가 앞섰습니다. 왕 앞에서도 질문이 허락되었고
침묵보다 의견이 존중되었습니다. 그것은 학문 토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조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권력 훈련소였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사고방식, 말투, 판단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를 말입니다. 이 변화는 곧 외부로 새어나갑니다. 규장각 출신들이 전하의 뜻을 가장 빨리 안다더라. 왕의 말이 그곳에서 먼저 정리된다더라. 소문은 과장되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기존 대신들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실행할 통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규장각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왕이 아니라 판을 바꾸려는 왕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 정조의 이름 앞에 새로운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왕. 그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사람을 통해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걸요. 그날 밤 정조는 규장각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이름들. 그러나 언젠가는 나라를 떠받칠 기둥이 될 이름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이 아이들은 남아야 한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규장각이 커질수록 정조를 향한 시선은 더 차갑고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머지않아 칼날로 바뀌게 됩니다. 전하, 오늘은 그 약을 드시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조용히 나왔지만 그 순간 침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조는 숟가락을 멈췄고 주변의 내관들조차 숨을 삼켰습니다. 왕의 약을 거부한다는 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칼날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정조의 즉위 이후 이상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배탈을 앓고 며칠씩 열에 시달리고 이유 없는 두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관들은 말했습니다. 과로 때문이라고. 젊은 왕이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한다고. 하지만 정조는 그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문제라는 걸 이미 너무 오래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음식부터 바꿨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을 나누었고 약은 직접 확인한 뒤에만 입에 댔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두고 과민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갑자기 죽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았다는 걸요. 정조를 노린 위협은 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군사들의 배치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고 문을 지키던 사람이 설명 없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전하의 명은 아니었사옵니다. 그 말은 곧 전하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손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순간 이 싸움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화성 행차는 정조에게 중요한 정치적 무대였습니다. 백성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왕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궁궐을 벗어난다는 건 보호막을 벗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차 도중 수상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길목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신들은 일정을 줄이자고 건의했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물러서면 그 자체가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두려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행차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칼은 내려오지 않았고 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느꼈습니다. 이건 실패한 암살이 아니라 연습에 가까웠다는 걸요. 누군가는 왕의 동선을 시험했고 누군가는 경호의 빈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을 겁니다. 정조는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믿지 않았고 충성의 맹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과 위기 앞에서의 태도만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정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독살설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약재의 출처, 조제 과정, 전달 경로까지 모두 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몸을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건강은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따라 눈이 번쩍 뜨이곤 했습니다. 정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개혁도
규장각도 사도세자의 이름도 모두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을 노리는 칼날을 직접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마지막을 더 빠르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전하의 병세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침전 안에 있던 모두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정조의 마지막 몇 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쉬지 않았고 기록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결제 문서는 날마다 쌓였고 잠은 늘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로 때문이라고.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다고. 하지만 정조를 아는 이들은 그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통, 소화장애, 잦은 열과 어지럼증,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쉴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관들은 탕약을 권했습니다. 보약이라 불렸고 기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정조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용할수록 몸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입에 한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독. 정조가 복용한 약의 성분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당시에는 흔히 쓰이던 재료였지만 체질과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넣었는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처방인지 그 진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정조의 몸은 그 약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개혁을 정리했고 규장각 인재들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떠난 뒤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조의 마지막 날 궁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큰 소동도 없었고 급한 호출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말은 자기 위안이었을지도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가 만들었던 구조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개혁은 멈췄으며 권력은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갔습니다. 정조의 죽음이 자연사였는지 독살이었는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조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개혁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에 갇히지 않기 위해 평생을 쌓은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조선이 바뀔 수 있었던 아주 짧은 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틈은 그와 함께 조용히 닫혔습니다.